안녕하세요. 신바람 국어교실의 신바람입니다. 자, 오늘 배울 교재는 꿈틀 문학빛의 제5단원의 27번째 소단원 만세전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3.1운동이 일어나기 바로 전 우리 민족적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는 소설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1919년 3월 1일 3.1절 운동, 만세운동이 있었죠. 그 만세운동 바로 전에 우리 민족의 조선의 분위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소설을 우리가 배울 텐데요. 우리 교재 210쪽이고요.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그럼 바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전체 줄거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에 유학 중인 나는 아내가 위독하다는 전보를 받고 귀향한다. 이제 조선으로 돌아오고 있죠. 하지만 도중에 술집 여급인 정자도 만나고 코베에 들러 을라도 만나는 등 늦장을 부린다. 귀국하는 배 안에서 일본 형사에게 시달리고 우리 농민들을 유인의 노동자로 팔아먹는 현실을 보고 민족적 울분을 느낀다. 집에 와보니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있는 병을 방치해 아내는 죽어가고 있었다. 아내의 장례를 치른 후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려 하나 뜻대로 되지 않는다. 그 사이 일본에서 세기를 찾아 대학에 진학하겠다는 정자의 편지가 오고 나는 그녀의 새 출발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돈을 붙여준다. 그런 후에 나는 구더기가 들끓는 공동묘지 같은 조선을 떠나 경쾌한 기분이 되어 다시 동경으로 향한다. 본문에 수록된 부분은 부산으로 오는, 조선으로 오는 거죠. 배 안에서 목욕탕에서 일어난 일이다 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여러 구조로 되어 있어요. 원점 회귀. 처음에 출발했던 곳으로 다시 돌아오는 여러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7년이나 가까이 있는 동안에 경찰관 이외에는 나에게 그다지 민족관념을 굳게 의식해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여기 7년이라 기억을 묶어보세요. 원래 정치에 문제가 없는, 나는 그런 문제로 머리를 썩여본 일이 거의 없었다 하여도 가할 만큼 정신이 마비되었었다. 니은, 기억 니은을 묶은 부분. 결국 나는 우리 민족에 대한 문제에 관심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냉소적인 식민지 지식인의 모습이에요. 냉소적인 식민지 지식인의 모습이다. 민족이 어떤 현실에 처해 있는지는 관계없이 그냥 하루하루를 뭡니까? 타협하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자, 1인칭 주인공 시점이죠. 여기서 나가 나오죠. 나. 여기서의 나는 어떤 나냐면 이인화라는 주인공입니다. 자, 동경 W대학의 문과 재학생이죠. 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그러나 요새로 와서 나의 신경 점점 흥분하여 가지 않을 수가 없다. 나의 신경 점점 흥분하여 간다라는 거죠. 일본에 대한 뭐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적개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적개심과 반항심이 생겼어요. 이것을 보면 적개심이라든지 반항심이라는 것은 보통 경우에 자동적, 이지적이라는 것보다는 피동적, 감정적으로 유발되는 것인 듯하다. 그러니까 일본인들의 언행, 말과 행동을 통해서 적개심과 반항심을 갖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일본 사람이 지나치는 말 한마디나 그 태도로 말미암아 조선 사람이 억제할 수 없는 반감을 끌어오르게 하는 모양이다. 그러나 기억, 그것은 결국 조선 사람으로 하여금 민족적 타락에서 스스로를 구하여야 하겠다는 자각을 주는 가장 기묘한 원동력이 될 뿐이다. 니은, 기억 니은으로 묶은 부분. 결국은 이것은요, 현실적이고 구체적 상황에서 독립의 필요성을 느낀다.
지금도 목욕탕 속에서 듣는 말마다 귀에 거슬리지 않는 것이 없지만 그것은 될 수 있으면 많은 조선 사람이 듣고 오랜 목류병에서 깨어나. 목류병이란 건 뭡니까? 여기서 목류병의 의미 중요하거든요. 이 목류병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조선의 무지, 조선인들의 무지. 자, 좀 자세히 말하면 일제의 수탈을 자각하지 못하는 조선인의 무지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빨리 무지에서 깨어나야 한다라는 소리는 이런 수탈의 의미를 깨닫고 독립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목욕탕 속이라는 건 내가 지금 현재 있는 곳이에요. 이 목욕탕 속. 이 목욕탕 속은 현재의 공간적 배경입니다. 공간적 배경. 자, 그래서 일본인의 언행으로 민족의식이 싹 트는다. 그들은 여전히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다. 그래, 촌에 들어가면 위험하지 않은가요? 조선에 처음 간다는 시골자가 또 다시 입을 벌렸다. 멀리 어딜 가든지 조금도 염려 없으다. 생번이라 하여도 요보는 온순한 데다가, 요번은 이제 우리나라 사람, 조선 사람을 얕잡아 말하는 겁니다. 자, 요번은 온순한 데다가 가는 곳마다 순사요 헌병인데 손 하나 깜짝할 수 있나요? 그걸 보면 데라우치 상인 일제강점기의 초대 총독입니다. 처음 총독한 사람이에요. 조선의 초대 총독. 참 순하기 힘도 세지만 인물은 인물이야. 매우 감격한 모양이다. 그래, 촌에 들어가서 할 게 뭐예요? 할 것이 많지. 어딜 가거나 굶어 죽을 염려는 없지만 요새 돈 모을 것이 똑 하나 있지. 자본 없이 힘만 들고 하하하. 표독한 위인이 충동하는 수작이다. 표독한 위인, 나가 바라보는 부정적인 시각이 드러나고 있는 거죠. 자, 순진한 시골자를 깨는 표독한 위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런 훌륭한 직업이 무엇인데 어디 있단 말이오? 이번에는 그 시골자의 동양인 듯한 사람이 가만히 듣고 있다가 욕탕에서 시뻘겋게 단 몸뚱이를 무거운 듯 끌어내며 물었다. 그 사람도 물속에서 불쑥 일어서서 수건을 등 뒤로 넘겨서 가로잡고 문지르며 한번 목욕탕 속을 휘 돌아다보고 다른 사람들이 자기네 이야기는 무심히 이 구석 저 구석에서 멱을 감는 걸 살펴본 뒤에 안심한 듯이 비로소 목소리를 낮춰 입을 벌린다. 실상은 누워서 떡먹기지. 나도 이번에 가서 해오면 3번째나 되오마는 내재 각 회사와 연락해가지고 요보들을 붙들어 오는 것인데, 자, 요거 중요합니다. 일본의 각 회사들과 연락해 요보들을 붙들어 오는 것.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뭡니까? 조선 농촌 노동자를 일본 공장에 팔아버리는 일이에요. 일본 공장에 팔아 넘기는 일을 말하는 겁니다. 결국 취업을 가장한 인신매매를 말하는 겁니다. 즉 조선 쿠리 말씀요, 농촌 노동자들을 빼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되게 경상남북도나 그렇지 않으면 함경, 강원, 그 다음에는 평안도에서 모집해오는 것인데 그 중에서 경상남도가 제일 쉽습니다. 하하하. 그자는 여기 와서 말을 끊고 교활한 웃음을 웃어버렸다. 나는 여기까지 듣고 깜짝 놀랐다. 그 불쌍한 조선 노동자들이 속아서 지상의 지옥 같은 일본 각지의 공장과 광산으로 몸이 팔려 가는 것이 기억 니은으로 묶은 부분 1910년대 일본의 조선 수탈을 모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자, 모두 이런 두적놈 같은 협작 불황배 술중에 빠져 속아 넘어가는구나. 자, 이런 협작 불황배 술중에 빠져 속아 넘어가는구나 라고 말하면서 지금 우리 민족의 비참한 현실을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민족의 비참한 현실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 나는 다시 한번 그자의 상판떼기를 쳐다보지 않을 수 없었다. 상판떼기를 쳐다봤다. 얼굴을 상판떼기라고 낮춰서 비하했죠? 일본인에 대한 적개심이죠. 적개심이 드러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중의 현실을 인식하고 일본인에 대한 적개심을 가지는 나라는 겁니다. 자, 작품 개관을 통해서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갈래는 중편 소설이면서 사실주의 소설이고요. 성격은 사실적, 비판적, 현실 반영적이고요. 1인칭 주인공 시점, 배경은 시간적 배경은 1919년 3.1운동 직전, 그리고 동경과 서울이 공간적 배경이고요. 주제는 지식인의 눈으로 본 식민지 조선의 암담한 현실, 식민지 현실에 대한 고발과 비판, 특징, 호흡이 긴 만연체로 서술되어 있고 자조적이고 혐오적인 어조로 식민지 현실을 객관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자, 1등급 노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에 반영된 당대의 사회 현실 중요하죠? 자, 이것도 사실주의 소설, 리얼리즘 소설이다 그랬어요. 그 당시 현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게 목적입니다. 자, 이 글에서 말하는 당대 현실은 조선 노동자 탈취 현상이 있었다. 일본인들에 의해서 비밀리에 제작된 일종의 국제 인신매매. 일본인 싼값으로 조선 노동자들을 불법 조달하는 부정적인 존재다. 주인공 이인화의 의문을 불러일으킨다. 조선 노동자는 일제 흉계에 빠져 고향을 떠나게 되는 농촌 출신 조선인, 일제 강점기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는 거죠. 주인공의 인식과 그 변화 과정, 개인주의적 성격을 지닌 나라는 인물은 동경 유학생으로 일본에 있을 때는 일본에 대해 적개심을 느끼지 않았으나 조선에 귀국하는 배에서 일본인들의 대화를 들으며 그 조선의 참담한 현실을 알게 되면서부터 일제 강점하의 민족적 현실을 깨닫고 적개심과 부끄러움을 느낀다. 이게 바뀌는 거예요. 이랬던 주인공. 이 글의 구조 중요하죠. 원점 회귀형 여러 구조. 주인공이 일본 동경에 서울로 왔다가 다시 동경으로 돌아가는 여행 과정을 중심으로 한 여러 형식과 원점 회귀형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주인공 나는 여행 과정에서 식민지 현실의 비참함을 확인하면서 현실 인식이 성장하지만 행동은 하지 못해요. 이게 한계입니다. 행동적인 저항 의지를 나타내지 못한다. 제목에 담긴 의미, 만세전은 3.1운동이 일어나기 직전을 의미한다. 이 글은 3.1운동 직전인 1918년 동경과 서울을 중심으로 한 지식인의 눈에 비친 당대 현실을 사실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원래 이 만세전이라는 제목은 묘지라는 제목인데요. 밑에 보면 더 알아보기를 통해서 왜 바뀌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만세전 다 배웠습니다. 배운 부분은 오마이노트로 정리하시고요. 관련 문제를 풀어보시는 것이 여러분의 과제입니다. 자,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